25세의 한국인 남성 김민수는 덴마크로 사업 확장을 위해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한 마을의 여성들과 만나 가족을 꾸리고 10명 이상의 백인 여성들이 아이를 갖도록 도왔다. 서울 강남의 마천루가 즐비한 중심지에서 김민수는 자신이 세운 IT 기업 스타비아텍에 로고가 새겨진 유리창 너머 잿빛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때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물류 시스템으로 업계의 중심에 섰고 연이은 성공으로 달콤한 꿈을 꾸었다. 젊은 직원들과 밤을 새우며 서울 증권거래소 상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가장 신뢰했던 오랜 친구이자 CTO가 핵심 소스코드를 경쟁사에 팔아넘기고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회사는 파산했고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허상처럼 사라졌다. 밤마다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주변의 동정 어린 시선과 자신의 무력함에 짓눌렸다. 성공만을 쫓던 삶의 공허함이 쓰나미처럼 그를 덮쳤다.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 생각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문득 그는 오래전 출장으로 잠시 들렀던 덴마크를 떠올렸다. 효율과 속도에 지친 그에게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출근하는 사람들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휘게의 문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디자인 철학은 짧은 시간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곳에서라면 숫자가 아닌 가치를 좇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단호하게 남은 재산을 정리하고 오래된 아파트를 팔아 최소한의 집만 챙겼다. 주변 사람들은 무모하다며 말렸지만 그의 가슴속 공허함은 형언할 수 없는 해방감으로 채워졌다. 단편 항공권 한 장을 손에 쥔 채 그는 코펜하겐행 비행기에 올랐다. 카스트룹 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그는 서울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고요하면서도 생기 넘치는 공기를 느꼈다. 첫날 그는 니아온 항구의 화려한 건물들을 구경하며 진정한 여행자처럼 자유를 만끽했다. 하지만 현실은 곧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코펜하겐의 창업지원센터를 찾아다니며 인맥을 쌓으려 했지만 그의 IT 경력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다. 열정 넘치는 젊은 유럽 창업자들 사이에서 그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다. 한국식 노인 돌봄 플랫폼이라는 야심찬 아이디어는 현지의 발달한 복지 시스템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덴마크식 샌드위치 스모일레브로에드 한 조각을 씹으며 카페에 앉아있던 그는 다시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오후 비를 피해 우연히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고문서실에 들어섰다. 그곳에서 운명적인 발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지 쌓인 서가 한 구석 잊힌 탐험가의 기록들 사이에서 그는 낡은 양피지 같은 지도를 찾았다. 덴마크 남부 해안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반도를 상세히 그린 지도였지만 한 부분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듯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위성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없는 그곳은 신비로운 만처럼 보였다. 오래된 잉크 냄새와 거친 종이의 질감 속에서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자연이 만든 천혜의 요새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땅. 그의 사업가적 직감이 삶의 나침반이 그곳을 가리켰다. 무언가가 있다. 그는 지도 사본을 품에 안고 도서관을 나섰다. 낡은 지도와 GPS에 잡히지 않는 좌표를 따라 그는 며칠 동안 차를 몰았다. 코펜하겐의 현대적인 풍경은 점차 넓은 들판과 한적한 시골 마을로 바뀌었다. 라디오에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덴마크어 방송만 흘렀고 길은 점점 좁고 험해졌다. 아스팔트는 자갈길로 자갈길은 곧 풀숲이 우거진 흙길로 변했다. 양옆으로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렸고 간혹 짐승의 발자국만 눈에 띄었다. 가져온 불과 비상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고 불안이 엄습했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미친 짓이야. 그는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핸들을 꽉 쥐었다.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반도의 입구로 보이는 곳에 다다랐을 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점점 흐려졌고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다. 그 순간 쾅 소리와 함께 차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한쪽으로 기울었다. 바퀴가 거대한 나무 뿌리에 걸려 완전히 빠져나올 수 없었다. 엔진은 꺼졌고 주위는 잉크처럼 짙은 어둠과 폭우 소리뿐이었다. 휴대폰은 당연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그는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차 안에서 밤을 지새웠다. 구조를 기다렸지만 동틀 때까지 단 한 대의 차도 단 한 사람도 지나가지 않았다. 탈수와 굶주림 극도의 피로로 의식이 흐려질 무렵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기어 나왔다. 상황을 파악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비가 내리는 미끄러운 비탈길에 발을 내디딘 순간 김민수의 발밑 땅이 무너지며 균형을 잃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는 진흙투성이 가파른 비탈을 굴렀다. 온몸을 때리는 충격과 날카로운 통증 속에서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다. 눈꺼풀이 청은 망은 무겁게 내려앉으려는 찰나 흐릿한 시야 속에서 여러 그림자가 비를 뚫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실용적인 방수옷을 입은 여성들이었다.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알아듣기 힘든 언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주저없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렇게 김민수는 세상과 단절된 비밀 마을 윈란드에 처음 발을 들였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코를 자극한 것은 소독약 냄새가 아닌 장작이 타닥이며 내는 따뜻한 향과 은은한 허브 내음이었다. 몸은 깨끗이 닦여 있었고 상처는 으깬 야생초로 만든 연고로 덮인 뒤 하얀 천으로 감겨 있었다. 낯선 나무 침대는 소박했지만 포근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손으로 짠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고 창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소박하게 꽂혀 있었다. 일어났나요?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히 묶은 백발과 깊은 지혜가 담긴 눈을 가진 나이 든 여성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강인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마을의 가장 연장자인 아스힐드 에치힐드라고 소개했다. 아스힐드는 민수가 잠든 사이 그의 옷과 소지품을 살펴봤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고 했다. 민수는 어설픈 영어와 몸짓으로 자신이 길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아스힐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지만 인내심 있게 그의 말을 듣고 다른 여성들과 함께 정성껏 그를 돌봤다. 특히 40대 여성 헬가. 헬가는 약초에 해박해 매일 그의 상처를 치료하며 회복을 도왔다. 50대의 비리타는 말수가 적었지만 요리 솜씨가 뛰어나 영양 가득한 된장국과 갓 구운 호밀빵을 가져다 주었다. 나무집에서 병을 추스르는 며칠 동안 민수는 자신이 지도에도 없는 비밀마을 여성의 땅이라 불리는 급인드란드 지빈드란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스힐드가 들려준 마을의 역사는 장엄한 서사시 같았다. 수백 년 전 이 외딴 해안 마을의 남성들은 혹독한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먼 전쟁터로 끌려갔다. 그러던 어느 해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며 바다로 나간 남성들 대부분이 돌아오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남아있던 남성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다. 살아남은 여성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마을을 지켜야 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은 서로 의지하며 농사를 짓고 천을 짜고 집을 고치며 꿋꿋이 살아남았다. 시간이 흐르며 여성 중심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가 뿌리내렸고 외부 세계와의 교류는 불필요하다 여겨졌다. 그들은 점차 고립을 선택했다. 현재 마을에는 총 18명의 여성이 있다. 50대인 아스힐드와 브리타 40대, 헬가와 이성적인 잉그리드 30대 따뜻하고
배려 깊은 에밀리의 20대, 밝고 호기심 많은 프레야 등 7명. 각자 역할이 있고 화합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삶은 자급자족하며 평화로워 보였지만 고립으로 인한 제약과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었다. 건강이 회복된 후 민수는 여성들의 허락을 받아 마을을 둘러보았다. 그빈드란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아름다움을 간직했다. 튼튼한 나무집 돌담으로 둘러싸인 깔끔한 채소밭 마을 중앙의 고풍스러운 우물, 그리고 울창한 숲과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여성들은 각자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누군가는 물레를 돌리며 색색의 실로 아름다운 천을 짰다. 또 누군가는 정원에서 약초와 채소를 정성스레 가꾸고 바닷가에서는 능숙하게 그물을 손질했다. 민수는 그들의 강인함 생존 능력 공동체의 조화에 깊이 감탄했다. 하지만 사업가의 눈으로 그는 마을의 잠재력과 문제를 동시에 보았다. 천혜의 자연환경 여성들의 정교한 수공예 기술,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은 외부 세계를 매료시킬 만한 요소였다. 그러나 고립은 의료와 교육 같은 필수 분야의 부족을 낳았고 젊은 세대가 줄어들며 마을의 생기가 약해지고 있었다. 버려진 나무집과 사용되지 않는 물레는 마을의 정체를 보여주었다. 민수는 여러 밤을 고민하며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생각을 정리해 마을 여성들 앞에서 제안할 기회를 얻었다. 마을 중앙의 떡갈나무 아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빈드란드는 제가 본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지혜는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을 지키려면 변화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하며 마을의 가치를 해치지 않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품질 수공예품과 유기농 농산물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외부에 판매하거나 소규모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게 하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노트북이 없던 그는 큰 나무집과 수추로 간단한 도표와 그림을 그려 아이디어를 설명했다. 예상대로 반응은 엇갈렸다. 프레야를 비롯한 젊은 세대는 눈을 빛내며 호기심을 보였다. 하지만 전통을 중시하는 잉그리드를 포함한 일부는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잉그리드는 차가운 목소리로 반박했다. 우리 조상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외부 세계와 벽을 쌓았습니다. 돈과 외부인은 결국 이 고요한 삶을 망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스힐드의 말에는 수백 년 이어온 고립을 지키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논쟁 대신 김민수는 행동으로 진심을 증명하기로 했다. 그는 조용히 여성들의 일을 도왔다. 나무집의 새는 지붕을 고치고 비효율적인 수기 기록 방식을 개선할 IT 지식을 제안했다. 헬가에게는 한국 전통 퇴비 제조법을 알려주며 유기농 비료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 가장 큰 노력은 인터넷 연결이었다. 매일 마을 주변 높은 언덕을 올라 신호를 찾았다. 며칠간의 고군분투 끝에 아주 약한 데이터 신호를 포착했다. 여성들의 동의를 얻어 그는 태양광으로 낡은 노트북을 충전하며 느리지만 외부 세계와의 작은 창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끈기 헌신 마을을 존중하는 진심은 여성들의 차가운 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특히 돈이 아닌 그빈드란드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의 말에 많은 이들이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빈드란드의 느린 호흡처럼 시간이 흘렀고 민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여성들과 함께 들판에서 일하고 밤이면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아스힐드의 지혜로운 조언에서 삶의 통찰을 얻었고 헬가의 약초 지식에 감탄했으며 브리타가 정성껏 만든 된장찌개와 보리밥에서 소박하지만 깊은 위로를 느꼈다. 잉그리드와 마을의 미래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발랄한 프레야와
농담을 나누며 웃었고 조용한 에밀리와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교감했다. 민수는 그빈드란드 여성들 각자의 독특한 매력과 강인함을 발견했고 깊은 존경과 애정을 느꼈다. 과거의 화려하지만 공허했던 삶과 달리 이곳의 소박하고 진실한 관계는 그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이 적시는 소나기 같았다. 특히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주고 치유해준 이 공동체의 깊은 애착을 느꼈다. 여성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경계와 호기심의 대상이었던 외국인 남성은 시간이 지나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자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성적 배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민수의 세월이 빚어낸 매력은 그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나 무거운 일을 묵묵히 돕는 섬세함은 그들에게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위기가 닥쳤다. 어린 소녀 리나가 해안 절벽 근처에서 약초를 따다 발을 헛디뎌 위태롭게 매달렸다. 비명을 듣고 달려온 민수는 망설임 없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 리나를 안전하게 구했다. 먼지투성이로 리나를 안고 올라오는 그의 모습에 그곳에 있던 모든 여성은 숨을 죽였다. 늘 민수를 비판하던 잉그리드조차 그 순간 복잡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건은 여성들의 민수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결정적으로 굳혔다. 그는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조력자가 아닌 그빈드란드의 소중한 일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모닥불 곁에서 보내는 밤 여성들은 더 활짝 웃으며 민수와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았다. 마을에 안정이 찾아오고 민수와의 유대가 깊어지자 여성들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가장 큰 고민을 꺼냈다. 그빈드란드의 미래, 다음 세대의 문제였다. 마을 공용회관에 은은한 달빛이 비추던 밤 아스힐드가 대표로 무거운 입을 뗐다. 민수 씨,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신 덕에 우리 마을은 생기를 되찾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마을의 역사와 지혜를 이어갈 아이들이 없다면 그빈드란드는 결국 사라질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충격적이지만 진심 어린 바람을 전했다. 마을 모든 여성이 민수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제안이 아니었다. 수백 년 여성만의 공동체를 이어온 그들에게 이는 생존을 위한 절박하고도 유일한 희망이었다. 외부 남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큰 결정이었지만 그들은 민수라면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다. 민수는 말을 잃었다. 한국의 전통적 관념과 도덕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빈드란드에서 보낸 시간 동안 그는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지 보았다. 이는 욕망이나 비도덕의 문제가 아니었다. 멸종 위기의 공동체를 지키려는 절박한 노력, 그들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잇고자 하는 신성한 의지였다. 무엇보다 그는 이곳 여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싹텄다. 수많은 밤을 고민한 끝에 민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아스힐드와 여성들 앞에 서서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여러분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 개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빈드란드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아이들을 키웁시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여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날 이후 그빈드란드에는 조심스럽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김민수는 18명의 여성 한 명 한 명과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함께 숲을 걷고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며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했다. 이는 상호 존중과 애정을 키우는 시간이었다. 그 과정은
결코 형식적이지 않았다.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리는 신성한 의식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곳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잉태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퍼졌다. 여성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경험을 나누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함께 했다. 마을 전체는 따뜻한 기대와 유례없는 생기로 가득 찼다. 민수의 아이디어와 여성들의 노력이 결합하며 급인들한드는 놀라운 변화를 맞았다. 민수가 정성껏 만든 온라인 플랫폼 급인들한드의 비밀 정원이 입소문을 탔다. 천연 염색 비단, 스카프 약초, 오일 손으로 깎은 목재 그릇 등 여성들이 만든 제품들은 독창성과 진정성으로 도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아스힐드의 비법으로 만든 안현 허브차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제품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은 느림과 휴식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엄격히 제한된 소수 방문객들은 여성들의 안내로 숲을 거닐고 명상을 배우고 전통 한식 조리법을 익히며 진정한 쉼을 누렸다. 빈란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가르치는 살아있는 학교로 알려졌다. 덴마크의 작은 환경 잡지에서 처음 소개된 빈란드는 점차 유럽 다른 나라에도 이름을 알렸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을에 울려 퍼진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건강한 아이들이 차례로 태어나며 빈란드는 새 세대의 생기로 넘쳤다. 어머니가 된 여성들은 공동 육아 체계 속에서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민수는 18명의 아이들에게 다정한 아버지이자 마을의 성실한 일꾼이었다. 그는 서툰 목소리로 한국 동요를 가르쳤고 여성들과 함께 마을의 미래 교육 계획을 세웠다. 과거의 실패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공동체 속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급인들한테는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외부 세계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성공 모델이 되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에는 이제 외부 방문객들도 함께 춤추고 노래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부르는 급인들한드 전통 노래였다. 그 노래에는 과거의 아픔, 현재의 감사, 미래의 희망이 절묘하게 녹아 있었다. 달빛 아래 모닥불 곁에서 민수는 자신에게 미소 짓는 여성들과 천진난만하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평온과 만족이 떠올랐다. 그의 두 번째 삶은 덴마크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어 그와 급인들한드 모두에게 기적 같은 밝은 미래를 가져왔다. 이는 사랑, 존중, 용기로 엮인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급인들한드의 이야기는 덴마크 남부 해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민수가 조심스레 운영을 시작한 급인들한드의 비밀 정원 플랫폼은 유럽의 친환경 및 수공예 커뮤니티에서 조용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헬가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약초 오일과 에밀리가 디자인에 참여한 자작나무 껍질 수공예품은 높은 가격에도 꾸준히 팔렸다. 생태 관광 프로그램은 디지털 디톡스와 진정한 휴식을 원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큰 인기를 끌며 예약이 늘어났다. 변화의 바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어왔다. 덴마크 공영 방송의 젊은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우연히 급인들한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마을을 방문한 그는 여성들과 민수의 진솔한 이야기, 자연의 아름다움, 독특한 공동체 모델에 깊이 감동했다. 그의 카메라는 급인들한드의 일상을 진정성 있게 담았고 여성들의 숲 시간을 거스르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덴마크 전역에 방송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다큐는 한국의 국제 다큐 전문 케이블 채널에서도 소개되었다. 처음엔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묘한 이야기로 소개되었지만 한국인 남성 김민수의 존재와 한국 사회의 저출산 공동체 소멸 같은 문제는 점차 깊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온라인 포럼에서는 급인들한드의 삶과 민수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해석으로 토론이 뜨거웠다.
그 와중에 민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이는 과거 그의 IT 회사 스타비아텍에서 함께 일했던 젊은 프로그래머 최지연이었다. 그녀는 민수의 배신당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가 갑작스레 사라진 것을 아쉬워했다. 우연히 덴마크 다큐를 보고 그의 소식을 알게 된 그녀는 놀라움, 기쁨, 존경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민수 아저씨, 아니 오빠가 저기서 새 삶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뻐요. 다큐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서울의 숨 막히는 경쟁과 공허함 속에서 저도 다른 삶을 꿈꾸고 있어요. 급인들한테 잠시 가서 제 재능을 보탤 기회가 있을까요? 웹 개발이나 온라인 마케팅이라면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수는 복잡한 심경으로 이메일을 읽었다. 과거의 인연과 한국과의 연결고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는 아스힐드와 마을 여성들과 상의했고 그들은 지혜로운 눈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진심이 느껴진다면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새로운 바람이 발전의 씨앗이 될 수 있죠. 몇 달 후 최지연은 민수에 이어 두 번째로 급인들한들을 방문한 한국인이 되었다. 처음엔 낯선 환경과 언어 장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뛰어난 역량과 낙관적인 성격으로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급인들한드의 비밀 정원, 플랫폼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매출을 크게 늘렸다. 지연의 성공적인 융화는 한국 사회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 경쟁적인 도시 생활에 지친 일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급인들한드는 대안적 삶의 모델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마을 방문이나 자원봉사를 문의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연결고리는 급인들한드에 또 다른 생기를 불어넣었다. 사업이 성장하고 외부 교류가 늘면서 급인들한드는 필연적으로 성장의 갈림길에 섰다. 늘어나는 주문을 소화하려면 수공예 작업장을 확장해야 했고 방문객과 새로운 정착자를 위한 공간도 필요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확장은 급인들한드가 지켜온 가치를 해칠 수 있었다. 민수와 여성들은 긴 논의 끝에 지속 가능한 확장의 원칙을 세웠다. 모든 건축은 환경 친화적이어야 하며 마을의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해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들은 덴마크의 젊은 녹색 건축 단체 에코빌드, 이코빌드와 협력하기로 했다. 에코빌드 팀에는 남성 건축가와 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남성들이 기술자로서 마을에 공식적으로 발을 디뎠다. 처음엔 어색함과 긴장이 감돌았다. 특히 잉그리드를 포함한 일부 원로들은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에코빌드 팀은 급인들한드의 철학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일에 임했다. 그들은 여성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통 건축 기법과 현대 녹색 기술을 결합해 아름답고 실용적인 건축물을 완성했다. 함께 땀을 흘리고 문제를 해결하며 남성 기술자들에 대한 경계심은 점차 신뢰로 바뀌었다. 그중 목수 라스무스 란무스는 작업 기간 동안 프레야와 깊은 감정을 키웠고 프로젝트 종료 후 마을에 정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마을의 또 다른 중대한 논의를 불러왔다. 남성 정착자를 받아들일 것인가? 마을 회의는 생이야까지 이어졌다. 열띤 논쟁 끝에 급인들한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의지가 있다면 성별에 상관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충분한 적응 기간과 공동체의 동의 절차가 필요했다. 라스무스는 첫 사례가 되었고 그와 프레야의 결혼은 마을의 새 시대를 상징하는 축복받은 행사였다. 마을 규모가 커지고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운영 방식도 변화가 필요했다. 아스힐드의 지혜와 민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급인들한드 운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원로들과 새 정착자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관광객 수 관리 자원 분배, 새 프로젝트 승인 등 주요 사안을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다. 물론 의견 충돌과 갈등도 있었다.
관광 수익 증대와 환경 보존의 균형 전통 방식 유지와 신기술 도입 간의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성들은 수백 년 전에 온 지혜대와 경청 공동의 이익을 위한 타협로 갈등을 해결했다. 급인드란드는 성장의 어려움을 딛고 더욱 강하고 유연한 공동체로 발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성장이었다. 민수와 18명의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제 마을 곳곳을 뛰노는 10대 소년 소녀가 되었다. 이 아이들은 급인드란드의 희망이었다. 아시아와 유럽의 특징이 섞인 아이들과 금발의 덴마크 아이들이 어우러진 모습은 이제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아이들 교육은 마을 전체의 책임이었다. 아스힐드는 마을의 역사와 전통 설화를 들려주었고 헬가는 숲에서 약초와 버섯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쳤다. 민수는 기초 수학과 과학을 지어는 프로그래밍과 컴퓨터 사용법을 지도했다. 라스무스는 아이들과 작은 나무집이나 가구를 만들며 실용적 기술을 전수했다. 새로 정착한 퇴직교사 소피아는 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아이들의 학습을 체계화했다. 아이들은 덴마크어와 영어를 기본으로 배우고 민수와 지연 덕에 한국어도 익혔다. 교실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들판에서 농사짓고 바다에서 낚시하고 물레로 천을 짜는 모든 순간이 생생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자라며 급인드란드만의 독특한 문화도 형성되었다. 10살이 되면 아이들은 숲과 바다의 아이라 불리는 성인식 의식을 치렀다. 며칠간 어른의 도움 없이 숲과 해변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생존 기술을 배우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이는 덴마크의 자연사랑 전통과 한국의 끈기와 불굴의 정신이 결합된 의식이었다. 김민수는 마을 아이들에게 바흥, 아빠 흥 또는 할아버지 흥으로 불리며 정신적 기둥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마을 아이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쏟았다. 아이들이 자라며 첫사랑의 설렘과 미래의 고민을 겪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다. 민수의 딸 루나는 라스무스의 조카인 덴마크 청년 에민과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갔다. 이는 차세대의 자연스러운 융화를 보여주었다. 이 아이들의 어깨 위에 급인드란드의 미래는 점점 더 푸르고 희망차게 펼쳐졌다. 급인드란드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며 다양한 배경과 사연을 가진 이들이 마을을 찾았다. 단순한 호기심 관광객뿐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도 늘었다. 운영위원회는 정착 희망자를 신중히 심사했다. 핵심 기준은 급인드란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의지였다. 도시병원에서 번아웃으로 떠난 의사 마리아는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열어 주민 건강을 돌봤다. 그녀는 현대의학과 헬가의 전통 약초 요법을 결합해 큰 신뢰를 얻었다. 베를린 출신 설치미술가 클라우 케라우는 마을의 자연 소재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고 아이들 미술 교육에 힘썼다. 인도 출신 요가 및 명상 전문가 프리아 피리아는 심신 수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민들의 내면 평화를 도왔다. 한국에서 은퇴한 농업 연구자 최혜 박사는 민수와 협력해 마을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국적과 재능이 다양한 이들의 합류로 급인드란드는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운 공동체로 발전했다. 저녁 식사엔 덴마크 전통 요리와 한국 된장찌개, 독일 소시지 인도 커리가 함께 올랐다. 모닥불 곁에선 덴마크 민요, 한국 가요, 독일 노래가 어우러졌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작은 오해와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으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오히려 이 다양성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의 원동력이 되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자립 프로젝트에서 덴마크 풍력, 독일 태양광 첨단 에너지 저장 기술의 결합은 큰 성과를 냈다. 급인드란드는 다양한 색실로 짜인 아름다운 테피스트리 같은 조화로운 공동체가 되었다. 하지만 성장하며 내적 도전도 커졌다. 인구 증가로 제한된 자원의 압박이 가해졌고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의견 충돌도 잦았다. 관광객 증가는 경제적 풍요를 가져왔지만 마을의 평온과 환경에 압력을 가할까 우려되었다. 운영위원회는 끊임없는 소통과 집단 지혜로 문제를 풀었다. 자원 관리를 위해 에너지와 물 사용 절감 캠페인을 벌이고 폐기물 재활용과 유기퇴비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사전 예약과 급인들한드 존중 서약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관광 문화를 정착시켰다. 가장 큰 도전은 아이들의 고등교육과 진로였다. 마을 교육엔 한계가 있어 일부 청소년은 외부 도시 학교를 원했다. 이는 공동체의 미래와 정체성에 깊은 고민을 던졌다. 긴 논의 끝에 위원회는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되 급인들한드와의 유대를 유지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방학 중 고향 워크숍 온라인 마을 소식, 공유 멘토링 프로그램이 그것이었다. 목표는 외부 세계를 경험한 아이들이 급인들한드로 돌아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보태는 선순환이었다. 이 과정에서 급인들한드는 끊임없이 성찰하고 변화하며 성숙했다. 갈등은 피할 대상이 아닌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건강한 과정으로 여겨졌다. 민수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의 최전선에 서지 않고 젊은 세대와 새 정착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조언하고 격려했다. 그는 급인들한드가 단순히 평온한 이상향이 아닌 현실 문제를 당당히 마주하고 극복하는 생동감 있는 공동체라는 점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상호 존중 자연과의 조화, 공동체 정신이라는 핵심 가치는 등대처럼 마을을 인도했다. 수십 년이 지나 급인들한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이 되었다. 환경단체 사회학자, 건축가 교육자들이 마을을 찾아 성공 비결을 배웠다. 대학들과 협력해 생태 건축 공동체 운영대안 교육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학술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공유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급인들한드 고트라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일부 지자체는 급인들한드 모델을 참고해 농촌 공동체 마을을 조성하려 했고 민수와 마을 주민들은 기꺼이 경험과 지식을 나눴다. 결국 강원도 해안의 작은 마을과 급인들한드는 공식 자매 결연을 맺었고 문화교류와 협력 활동이 활발히 이어졌다. 한국 청년들이 급인들한드 워크숍에 참여하고 마을의 수공예품은 한국의 친환경 매장에서 판매되었다. 민수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간직했다. 그는 아스힐드 브리타 등 원로들과 함께 마을의 정신적 어른으로 존경받았다. 김민수는 더 이상 급인들한드의 비밀 정원 운영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새 정착자를 따뜻히 맞이하는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았다. 추수철이 지난 어느 저녁 급인들한드 광장에 다시 모닥불이 활활 타올랐다.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춤췄다. 민수는 불 너머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보다 마을은 훨씬 크고 풍요로워졌지만 서로를 아끼고 자연을 존중하는 따뜻한 마음은 변함없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정겨운 대화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민수는 평온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폐허 속에서 찾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이렇게 푸른 숲으로 자라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건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여성들의 강인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마음 깊은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빚어낸 기적이었다. 급인들한드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이는 세상에서 지치고 소외된 이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든 이에게 영원히 이어질 희망의 노래였다. 급인들한드가 세상에 전하는 메아리는 간결하면서도 강렬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메마른 땅을 뚫고 싹틀 수 있으며 중요한 건 그 씨앗을 발견하고 품는 마음이다. 김민수의 삶과 급인들한드의 역사는 실패와 상실이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진정한 힘은 외로운 영웅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보듬고 강점을 나누는 연결된 공동체에 있다. 개인의 능력은 유한하지만 신뢰와 협력으로 뭉친 공동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창출하며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변화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성 전통의 뿌리 위에서 혁신의 가지를 뻗는 균형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이는 낡은 것에 집착하거나 새 것만 맹목적으로 쫓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공존의 길을 현명히 모색하라고 촉구한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은 화려한 말이나 강요된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고통을 함께 느끼는 공감 능력이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의심과 갈등의 벽을 허물고 신뢰의 다리를 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는 물질적 소유나 성공의 기준을 초월하는 본질적 가치를 일깨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간적 유대 자연과의 깊은 교감 공동체에 기여하는 충만한 기쁨이야말로 삶의 가장 찬란한 행복이다. 나누는 기쁨은 축적의 만족보다 오래도록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고 통제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하고 감사하며 함께 살아갈 동반자다. 그 위대한 순환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다. 다른 생각 배경 모습은 배제의 이유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다. 다양한 색실이 어우러져 더 찬란한 테피스트리를 짜듯 서로의 차이를 포용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는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한다. 획일성은 정체를 낳지만 다양성은 창의와 생명의 셈이다. 그빈드란드는 조용히 그러나 강렬히 증명했다.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회가 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깊은 헌신과 존중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연다. 형태는 달라도 핵심 가치를 공유한다면 어떤 관계든 아름답게 꽃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새벽은 오고 위기 속엔 기회가 숨어 있다. 중요한 건 절망 속에 주저앉지 않고 떨리는 발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다. 그빈드란드의 이야기는 이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겼다. 그빈드란드의 지혜는 그곳의 특별한 공간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온다. 경쟁소의 불안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현대인에게 그빈드란드는 인간다움의 핵심 가치를 되살리고 조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등대다. 이는 깊은 메아리로 우리 안에 잠든 용기와 지혜를 깨운다.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